얼마 전에 언니님께서 현대공업으로 수익 낸 거를 공유한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현대공업으로 훅을 크게 딱 쳐가지고 제법 큰 수익을 낸 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훅을 건다면, 한 방을 크게 노린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내용은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어려우신 분들은 차분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지난 영상들 섞어가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쉽게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말했던 그 현대공업으로 수익 낸 그런 거는, 그 영상은 저희 영상의 오른쪽 위에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은 언니님께서 얼마나 수익을 내셨는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훅을 어떨 때 거느냐,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당연히 유리할 때입니다.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유리할 때, 상황적으로 그때 훅을 걸면은, 저라고 훅을 건다고 해서 다 이기거나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설 때 당연히 훅이 들어갑니다. 네, 잠시만요. 듣다 보니까 좀 듣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말하는 훅이, 예를 들면 권투 경기에서 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그냥 살살 공격하다가 한 번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좀 큰 포인트를 얻거나 KO를 시키기 위해서 크게 휘두르는 그런 진심을 담은 그런 펀치, 여기 주식으로 따지면 좀 기회를 포착했을 때 크게 승부를 보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한 번에 훅을 들어가지 않고 잽을 주다가 훅을 들어가는 이유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잽을 섞는 거고요. 그 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기회가 나오면은 크게 훅이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 훅은 내가 이쯤 됐으면은 그냥 훅 걸어야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기회가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잽으로 컨트롤 하다 보면은 그 시점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어떤 때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 종목하고 좀 뭔가 판단의 기로에 서는 시점이 와요.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든가 아니면 발을 빼든가, 양면성이 존재를 하는데 케이스는 되게 다양한데, 현대공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공업은 저희가 언니님이 왜 훅을 한번 걸었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하셨었고, 네, 지난 영상 보시면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은 뭐 보면서 얘기해도 좋고. 네, 케이스는 다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훅을 걸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 종목을 잘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해봤기 때문에 그 종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훅의 포인트가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봤었을 때 4,700원, 4,800원 요 부분인데, 이때 상한가 부분이죠. 이때 지난 영상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설명하면서 제가 넌지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올라가서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하면 된다. 이쪽에서 만약에 이거 상한가 놓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이것도 훅의 포인트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할 때. 네. 왜냐면은 이 포인트가 훅의 포인트인 이유는요, 이 앞선 상황에서 잽이나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건지는 상황 파악이 끝났어요. 이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지나고 이 종목에 대한 상황 파악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찔끔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채울 수 있을까 해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게 되면 오히려 종목은 꺾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4,700원, 4,800원, 4,900원 요 가격대인
라고 보여져요. 이때 매물이 밀집된 이 지역 어딘가를 돌파하는 강한 힘이 나올 때. 네. 그게 근데 오늘 나와줬거든요. 네. 오늘 오전장에서.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 역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장 초반에 굉장히 빨랐죠. 네네. 이때 확실하게 팡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매매에서 1번 매매에 가깝죠. 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번 매매에서는 훅이 가능합니다. 1번 매매의 이런 상황에서는 이 종목을 아니까. 거래량 터졌고 저때 이제 그 고점 네. 돌파를 했고. 네. 대신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겠죠. 빠르고 짧게 치고서 나온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네. 이거 오늘 어니님은 매매하신 거예요? 네. 매매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차이는 있어요. 그 전에 훅하고 규모 볼륨이 비슷했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훅을 건 거는 접근할 때 전에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뭐 한 70% 80% 날려도 상관없어. 만약에 떨어져서 손절하더라도 딱 그 정도 규모만 한 거예요. 70, 80% 날리면은 되게 아프지 않나요? 어니님은? 진짜 상관없나요? 뭐 예를 들면은 800 정도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 중에서 한 500 정도는 날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서 각을 짠 건데, 여기서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또 비중을 다 못 채웠어요. 아, 천천히 이제 하셨을 테니까. 아, 천천히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했는데 안 주고 그냥 갔어요.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네. 처음에 근데 각은 그렇게 세웠다. 네네.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첫 봉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보시면은 제가 왜 많이는 못 채웠는지도 아실 거예요. 첫 봉에서 나오고 두 번째 봉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때가 이미 여기 올라갈 때 4,800원 요쪽 걸릴 때 기회가 딱 여기서 잠깐 줬거든요. 여기서 잠깐 주고서 그 다음에 기회를 아예 안 줬어요. 그러고 5,000원 부근에서 5,000원, 5,100원 요 부근에서 그냥 팔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번외로 궁금한 건데 이때 네. 좀 매수가에다가 이제 걸어놓지 않고 위에 잡아먹으면서 매수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일부 하면서 어차피 이 안에서 출렁거림 때 잡히기 위해서 밑에도 걸어놓고 그냥 그렇게 여기도 이제 걸어놓고 했는데 밑에는 기회를 안 주고 위에 하나도 체결 안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장가로 한 번에 네. 빵 이렇게 잡는 경우는 아무리 빠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매수는 안 해요. 습관적으로. 네. 여기에서 이제 훅을 걸으셨다는 거는 뭐 요런 자리에서도 막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막 1%씩 막 채웠는데 여기는 좀 많이 채웠는데 어쨌든 분할은 하시면서 하신다 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훅을 걸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훅을 거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훅을 채울 정도의 비중을 못 채웠으니까. 근데 훅을 걸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훅을 걸어볼 수는 있었다. 네. 하지만 훅이 실패를 하는 거는 결과론적인 실패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훅을 걸려고 했는데 훅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비중이 안 차면.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냥 처음에 시장가 매수 그 정도로 자신 있었으면 시장가 매수 빵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 네네. 습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차라리 덜 먹고 못 먹고 말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이거 가격적으로 지금 뭐 여기서 훅 걸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는 더 떨어졌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안 해요. 여기선 애매하기 때문에. 네네. 가격은 비록 더 같거나 더 낮지만 상황이 네. 완전 다르니까. 네. 뭐 캔들 모양만 봐도 네. 많이 다르고 이제는 조금씩 지저분해지고 있다. 근데 궁금한 것도 하나요. 여기서 훅을 어쨌든 걸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기회를 많이 안 줬어요. 여기서 못 팔면은 진짜 그냥 보안 매도 해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네. 못 팔았으면.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일 종가 대비 어쨌든 갭도 한 3, 4% 뛰었나요? 뭐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갭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점이고 네. 지금 현재
네. 이거를 어느 정도 먹는 거를 염두에 두고 훅을 거는 걸까요? 만약에 건다면은. 최대한 짧게. 일봉에서 이 정도 고점이면요. 네. 최대한 짧게가 그나마 안전합니다. 이 자리에서 플러스 10%, 15%, 20% 노릴 수 있죠.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맞으니까. 네. 근데 반대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느냐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게다가 훅인데. 그렇게 되면은 답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게 높은 수익률을 바라면 안 되는 자리구나. 이거를 타협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저는 되게 짧게 봐요. 그러면 이런 건가요? 단타를 네. 칠 거다 나는. 짧게라는 게 네. 단타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수익률 아니고 작은 수익률 단타에 가까운 그런 2% 정도? 뭐 요 정도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네. 그 정도 들어갈 때 금액마저 작으면은 수익금이 별거 없으니까 네. 금액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그 금액을 키워서 들어가기 위해서 확실한 자리에 훅을 건다. 요런 그쵸. 식인 거죠. 네. 뭐 스캘핑이 될 수도 있고 단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부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네. 굵게 들어가는 건 짧고 강하게 치고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들어가는 이 비중이 좀 두툼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모처럼 큰맘 먹고 큰 돈을 넣어서 훅을 거는데 좀 수익률을 좀 크게 내는 거에다가 걸고 싶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자리일까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은 있는데 시간이냐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리스크냐 시간이냐 이걸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리스크냐. 그리고 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기 때문에 수익, 시간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자리에서 훅을 걸고서 이렇게 빵 갔다 오는 거는 매력은 시간적으로 짧게 팍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리스크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훅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조금 관대하게 주면 돼요. 그걸 피할 수는 없나요? 시간도 줄이고 네. 기대 수익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네.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진짜로 쉽진 않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있긴 한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원희님의 관점에서 케이스를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한 네. 예전 저희 과거 영상에서 싸게 사는 법, 주식 싸게 네. 사는 법, 바닥주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네.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걷다가 기다림에다가 훅을 걸면은 그거 역시도 매력적이긴 해요. 아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막 몇 날 며칠 몇 개월 막 이 정도의 기다림인가요? 보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난 3, 4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을까? 이런 정도라면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은 한데 저는 그거를 막 딱 노리기는 힘들다라고 봐요. 이게 웃긴 게 차라리 지금 바로 무언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간을 둬야지. 이 두 개는 컨트롤이 되거든요. 수급으로. 근데 이 중간에 어떠한 방금 전에 말했었던 딱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거는 진짜 제 기준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는 어때요? 언니님이 그 전에 여기에서 네. 이쪽 이제 종가 베팅도 하고 요 날에 이거 현대공업 맞죠? 이날에 네. 이제 그 훅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다음 날 어쨌든 이렇게 크게 갔잖아요. 네. 물론 언니님이 중간에 이제 크게 보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한가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매도를 하고 네.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하루 만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름의 이때도 고점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점이기 때문에 짧게 보는 게 맞는 거였을까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바로에 가까운 매매죠. 그렇죠. 네, 종가에 네. 들어가서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크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로에 가까운 훅인 거고요. 네. 시간을 적당히 주는 훅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바로인데 수익률까지 텄잖아요. 어쨌든 이런 자리 정도면은 이제 되게 만족스러워 할 거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걸리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두 가지를 생각은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만족을 하는 건데 이거의 정확하게 뒷면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올라와 주지 못하고 꺾이면은 실패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훅을 거는 포인트가 훅의 경계점이에요. 그러니까 훅을 걸 수 있는 게 두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게 시간을 최대한 짧게 이게 목표인지 아니면은 수익을 최대한 높게 리스크를 낮추면서 이건지 이 둘 중에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하고서 해야 돼요. 훅을 걸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노린 건 아니다. 이걸로 하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둘 다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매가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는 시점에선 둘 중에 어떤 거를 컨트롤할 것인가 자기가 그거는 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조금 최대한 짧게라고 한다라는 거는 변동성의 베팅을 하는 거고, 변동성의 베팅 한다는 거는 변동성이 나올 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어요. 변화가 엄청 심해지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의 베팅이니까. 네. 하지만 이런 베팅을 하면서 수익도 극대화, 최대화, 이거는 되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예요.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수익을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말은 이 같은 종목에서도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진짜 수급 말랐었을 때 이 바닥에서 이런 데다가 박아놓고서 아예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익금은 컨트롤이 돼요. 수익률, 수익금 둘 다 컨트롤 되죠. 오래 기다렸다가 크게 먹는 거니까. 이거 역시도 훅의 한 종류죠. 어떤 훅을 원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성향과 자기 자신을 먼저 진짜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무한 반복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원하는 바가.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때로 보면 네. 바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날 여기에서 수급이 붙으면서 확 뛰었어요. 네. 이런 거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이날 훅을 걸었으면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건 욕심이라는 건가요? 저 노하우는 우리가 취할 수 없나요?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존재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거를 다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에 대한 질문이면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 하루 전날 알아가지고 이때 들어가고 다음날 이거 먹고 나와야지. 이거는 차트 보면서 뒤늦게 말하는 후행성으로 그냥 복귀해줄 때 말빨로 좀 은어적으로 말로 털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 현실에서는 걸릴 순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맞춘다? 뭐 그런 사람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당일날은 가능하죠. 당일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미 나왔으니까. 갑자기 크게 변화가 생기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명확해요. 여기 돌파해주는 요때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이때 먹고 나온다. 이건 가능해요. 얼마든지. 네. 근데 이걸 하루 전날 내일 이렇게 될 거야를 예측하고서 그때 종가 뭐 올인 베팅을 할 수 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제가 아까 노하우적으로 간혹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것만 좀 알려주셔도 티가 나요.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 네. 네, 티가 나요. 이거는 티가 안 났어요. 근데 네. 이거 하나 전에 보게 되면은 이 전날에 조금이라도 요런 애들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워밍업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여기서 좀 튀어 오르고 그러면서 장 막판에 분봉에서 수급 붙으면서 나 움직일 거야 이렇게 좀 네네. 티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잡아요. 그럼 다음날 이어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거 역시도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애들 중에 이어가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날 티가 전혀 안 났어요. 그러면 얘가 다음날 터질지, 그 다음날 터질지, 언제, 일주일 뒤에 터질지, 한 달 뒤에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빠르게 조정하는 단기 단타 또는 스캘핑 이런 데서의 훅은 냉정하게 말하면 거품에다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거품이 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되게 회계학적 분석을 했었을 때 저가 매수다 이런 느낌의 분석이 잘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수급을 이용한 매매는 어쨌든 거품을 이용한 거다. 거품 수급이 좀 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품이 뽀글뽀글 이렇게 끼는 거에다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창 이슈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지금 많이 올랐을 때 거품 때문에 오른 건데 걔네들을 회계학적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주가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테마, 거품 때문에 주가 상승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할래 말래는 각자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기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테마주나 수급주 이런 거 절대 안 해와 나는 다룰 거야. 이 OX에서 일단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훅을 거는 방법인데 이쪽 저점에서 훅 거는 거는 사실상 저점 매수, 스윙 뭐 이런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이것보다는 오늘 아마 질문 포인트나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수급주 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훅을 거는데 요런 포인트일 것 같아서 네. 그쪽 위주로 여러 케이스를 봐보고 싶고요. 이런 애들도 지난번에 명절 전에 매매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훅 포인트는 나오거든요. 네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포지션 잡아서 이때까지 매매를 하면서 저희는 이때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를 짓기는 했지만 그 마무리 포인트와 훅 포인트는 조금 일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마무리 포인트와 훅 포인트가 어떻게 일치하지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종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확실하게 무언가 힘줘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든가 이 분기점 기로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그러한 흐름이 나와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결과론적으로 훅을 걸지는 않았지만 명절 끼고서 훅 걸어놓고 명절 지내는 게 별로 탐탁진 않아서 이때였죠. 네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때 훅 포인트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쪽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훅 포인트를 주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요쯤에서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훅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말하는 게 일치해요. 시간이냐 수익이냐.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서 시간을 컨트롤하는 훅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보합에서 그냥 적당히 끝냈어요. 근데 시간을 컨트롤하는 훅이 아니라 수익을 노리는 훅으로 최초 전략 진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훅을 걸어놓고서 여기서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훅을 걸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네. 튈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대신에 시간을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느낌을 내포하는 말을 그 당시에서도 했었는데 이거 나빠서가 아니라 시간 더 주고 명절 지나고 나게 되면 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종목에다가 시간을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파동을 먹고 나오는 게 훅을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 그럴 거면은 저 때 무조건 기다려서 뭐 명절 지나고 기다렸다가 이거 먹고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오늘 안 나왔으면은 어제 하루에는 안 나왔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게 둘째 날에 나왔기 때문에 둘째 날 이 정도에 이거 나오게 되면 해볼만 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대다수를 물어보게 되면 이거를 20일 기다려서 이 정도 해 당장 그 느낌만 가도 아 그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200일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미 하루, 이틀, 3일 이런 게 점점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언제 터질지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요. 지금 이렇게 뭐 구간 나누기처럼 돼 있는데 요 시점에서 훅을 거는 거는 어때요? 좋아요. 그거는 차라리 이거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가격적인 저점이 완전히 만들어졌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도 했었죠. 이때 뭐 더 낮게도 이렇게 줄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나서 얘기한 게 더 싸게 밑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한다면 그때 다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 컨트롤을 위해서, 그리고 명절 앞두고 합리적으로 포지션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하는데 이때 포지션 정리하고 나서 기회를 안 줬냐 하게 되면 안 준 건 아니고 기회를 분명히 주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예. 명절 지나고 저는 놓쳤습니다. 못 봤습니다. 명절 지나고 오전장 너무 바쁘니까 솔직히 놓친 것도 사실인데,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여기도 훅 포인트는 돼요. 근데 여기서 훅 포인트를 거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시간에 베팅을 한 걸까요? 수익에 베팅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에 베팅한 게 맞다라는 관점이신가요? 이거요? 네. 여기서 훅을 걸면요? 네. 아니요. 이거 제 기준에서는 수익에 베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만 수익에 베팅을 했지만 시간도, 시간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두고 갈 생각으로 했다라는. 네네네. 그게 맞아요. 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저점 매수, 저가 매수죠. 흔히 말하는 저점에 매수를 잘 해놨으면은 수익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겠다. 내가 유리한 가격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훅을 거는 거죠. 이것도 근데 훅자리는 마침 맞습니다. 이렇게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뛰어버린 거고. 네, 이틀 만에 간 거, 이거는 필연이 아니라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틀 만에 얘가 간 것 뿐이지, 무조건 이런 데서 사면 이틀 만에 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얘가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20일 동안 그런 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그쵸.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다 훅을 확 걸었다면?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잖아요. 본인이 산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계속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시간을 더 줘. 아니면 이 정도에서 수익 그냥 챙기고 나와. 시간을 더 줘. 이 정도에서 그냥 포지션 마무리해. 이 두 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죠. 만약에 내려가면은 잘못 산 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쵸. 잘못 샀다라기보다는 네. 훅을 걸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무너졌으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인정을 해야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익률을 바라는, 수익을 바라는, 걷다가 시간을 줄 거야. 이건 아니고요.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여기서부터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 모드로 바뀌어야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금의 다른 말이죠.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중에 한 방법으로는 이탈했었을 때 바로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에 아래 파동에서 다시 뭐 계속 물량을 빼서, 어찌됐든 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게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이 종목 말고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네. 50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애로 예를 들어서 뭐 이날이 됐든 이날이 됐든 있는 거 풀스윙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이거는 뭐 한동안 계속 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이런 종목은 훅을 때리는 게 맞나요? 안 때리는 게 맞나요? 만약에 때린다면 어떻게 때리는 게 나을까요? 제 기준에서 이런 종목들은 훅을 때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테마가 정말로 강하게 엮였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껴 있으니까. 네네. 어차피 이런 종목은 낄 거면 이런 식으로 거품 확 껴버리는 게 차라리 훅이라도 갈 수 있거든요. 어설프게 테마 끼다 마는 것보다는. 네. 근데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훅을 거는데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를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다림의 훅보다는
단기 단타성 후기일 것 같아요. 무조건 한다면 어차피 리스크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단타 시간을 많이 주진 않는다. 차라리 저는 그런 네.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종감에서 하면 다음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잠깐이라도 기회는 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종가 매수에 훅을 해서 다음날 어떻게라도 뭐라도 파동이라도 나오겠지 이런 훅은 저는 걸지는 않고요. 어니님은 이건 안 한다. 네. 왜냐면 이 말에 정확하게 반대말이 뭔가 애매한 반대 뉴스 나오게 되면 도박한다라는 이건 생각으로 보는 개파락 거잖아요. 마이너스 20%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종가 훅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종가 훅은. 근데 당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종가를 해서 종가 베팅하는 게 네. 하루 건너뛰는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그거 자체가 리스크라서 종가 베팅은 잘 안 한다. 종가 네, 후기는 차라리 안 한다. 한다면 당일 네네. 당일 훅으로는 가능한 당일에 여지가 수급 보고서 확 가고 있을 때 1번 네. 매매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죠. 그런 정도 느낌인 거고 네.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저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런 데서 묻어두고서 믿음의 영역이지 여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께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네. 너랑 안 놀아 이건가요? 네? 그래 너는 그렇게 아니 해라. 설득을 너랑 시킬 안 자신이 놀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례적인 이야기 제가 그럼 제 기준에서 제가 종가를 안 하고서 단순히 리스크만 큰 게 아니라 종가 훅을 걸었으면 아까 전에도 화인베스트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특정 영역이 무너졌었을 때 이게 훅이기 때문에 훅의 일정 부분의 비중은 도려낼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종가 했다가 다음날에 그냥 개파락 시초가 자체가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요 뭐 도려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트레이더, 투자자에게 매매에 대한 컨트롤, 경우의 수를 너무 좁혀버리기 때문에 딱 복권이에요. 복권. 긁지 않은 복권. 긁어서 당첨되면 가는 거고 꽝 나오면 그냥 진짜 꽝이에요. 이런 것도 차라리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뚜껑 열리고 나서 이거 오늘도 할 수 있었으니까 아무리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본인이 그런 거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매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오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수급만 이어지고 테마가 끝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하면은 이런 거 오늘 해야죠. 이것도 되게 명확하죠. 오늘 이 종목 훅 건다라고 하게 되면 훅 포인트는 다 나와요. 그냥 몰라서 못하는 거지. 너무 명확해요. 이 종목도. 네네. 여기서 훅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서 이렇게 걸었는데 떨어질까봐. 네. 그래도 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가 하기로 했으면 그때 해야지 이건가요? 무서움을 느끼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다루는 거고 무서워도 해도 돼? 안 되죠. 무서우면은 그 종목 아직은 다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 그냥 자 그러면은 이걸 떠나서 내가 매수를 하는데 이게 무섭다 찝찝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실력을 키우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애초에 네. 무서워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실력이 커지게 되면은 네. 저는 자신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움의 다른 말은 본인이 아직은 그런 종목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좀 그런 무서움이 생기겠죠. 시간이 지나면 몇 번 넘어지면 무서워지겠죠.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에서 약간 좀 무서움을 알게 되는 시기를 지나서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당연히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FM적인 답변은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게 교과서적이고 FM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하잖아요. 초보자분들. 그러다 보니까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제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럼 이제 하나 마지막 또 질문 하나.
뭐 대충 이날이나 뭐 이런 때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네.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이거 언제 팔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겠죠. 그렇죠. 이제 갈 여기서- 때까지 들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샀을 거란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여기서 샀는데 네. 그냥 어떻게 해서 상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샀다라고 쳐볼게요. 네네네. 그게 좋죠.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이분들은 네. 언제 매도하는 게 기준일까요? 더 오르면 매도할까? 아니면 개파락 마이너스 20% 나오면 그때 매도할까? 이때 되면은 어제까지 수익률은 한 50% 됐었는데 갑자기 내 수익률 막 20%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아까워서 못 할 거고, 그렇죠. 50% 가서 더 가게 되면 이거 100% 찍어야지 해서 못 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은 언제 팔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이 돈은 사이버머니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언제 파는 게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상담만 생각하고 들어갔지 자기 매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아서 이렇게 막 종목 보고서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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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쁘게 말하면 불나방처럼 모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전략, 시합을 이기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거는 이 종목 이길지 몰라도 이겨도 지는 거거든요. 명언을 막 주시네요. 여기서 만약에 상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매매는 뭐가 맞을 것인가. 솔직히 뭐 이거 다른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상따 성공해서 여기까지 갖고 있는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배포가 작으시군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루 안에 팔았을 것 같아요. 저는. 빠르면 첫날, 늦어도 둘째 날 팔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한다면은 이런 데서 한번 먹었으니까 1파에서 먹어둔 플러스 찍은 게 있으니까 네. 이 플러스 찍어둔 거 가지고 그만큼 리스크를 덧대서 여기서 한 번 더 하겠죠. 네. 거기서 또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으면은 이거 가지고 세 번째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시작을 하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요. 이거 네. 재밌는 주제 같아요. 네. 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네.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또 안 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는. 근데 또 비슷비슷한 케이스고 다 그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는데 엮여있는 케이스들일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한 세 가지 종목들이 네.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도움되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저희 운영하는 주식비더 공유 카페까지 오셔서 가입해 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